일부 행사는 또 공부하신다고 머리가 조금 아프셨을 건데 지금부터는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저희 가호선 찻집이지만 이렇게 멋진 자리는 없겠죠. 한번 주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부 오늘 선생님께서 대학병원에서 오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자수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이렇게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 VIP 손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차를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 분은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사실은 이 학교보다는 사회에 관한 공부가 더 재밌어가지고 지금 한 25년째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문설 선생님,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교에 있다가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딴짓 하다가 이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차 우리하고 같이 서빙해 주시는 도와줄 보조 선생님 문서영 선생님입니다. 네네. 지금 차 드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하세요. 네,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서빙된 차는 제가 여름 열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다 블렌딩한 건데 차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 지리산 예치마을에서 나는 황차에다가 비트, 그 다음에 남해 유자 껍질, 유자청, 그 다음에 모든 것 감성에는 색, 향, 미가 다 어우러져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을 가미시키기 위해서는 그 얼그레이 향을 조금 착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맛이 조금 날 텐데 그거는 레몬그라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향은 전혀 들어 있지 않으니까 편하게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서빙 될 거고 다른 차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하는 차 행사라서 카페인에 전혀 신경 안 쓰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리산 황차는 제가 조금만 블렌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같이 감자 삶아 먹어요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같이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고 저희 연배도 계실 텐데 여름날 이쯤에 간식으로 감자 많이 삶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절에도 맞고 그리고 요 감자 안에는 시대 감성도 들어 있어요. 감성과 자극을 먹는 날. 네, 그래서 감자 먹는 시간입니다. 즉 감성과 자극을 먹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서빙 음료는 오늘 두 가지가 될 텐데, 지금 마시고 있는 차가 배롱나무 꽃차. 배롱나무 꽃도 제가 저희 집 정원에 있는 거 꽃망울만 따서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황차에, 배롱꽃, 그 다음에 비트, 레몬그라스, 얼그레이, 이렇게,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스윗 드림 티 해가지고 요거는 숙면을 도와주는 차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서빙될 차는 루이보스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거든요. 루이보스에다가 유자피, 레몬그라스 이렇게 블렌딩 차 서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무산이 지은 시를 한 편 옮겨왔습니다. 나도 그들처럼이라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제1선에서 여러분 노고가 제일 많았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 노고 덕택에 저희들이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데, 저 뒤에도 보이십니까? 이 글자가?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청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청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긴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이게 동양의 시대 정신과 서양의 합리주의 정신 다 들어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바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별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었고, 주식 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었고, 월급 액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삶에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합리주의 정신의 계산이라는 것이 합리주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리주의 이성으로 따지는 시대 이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이성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바라봐도 다 얘기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합리성을 더 먼저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 괜찮죠? 자, 코로나쯤을 방어하느라 정말 힘드셨을 때인데,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게 뭘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3대 전염병이 흑사병,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습니다. 흑사병,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이번과 같은 코비드19인데, 여기에 있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사진이. 예? 조류의, 그죠? 조류죠? 예. 이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번졌을 때, 의사가 착용하던 복장이 이 복장이었다고 그래요. 예, 의사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뭔가 시대가 몇백 년이 지나도 좀 비슷한 데가 있죠, 그죠? 이건 뭘 것 같습니까? 마스크, 그죠? 마스크, 위생 장갑 끼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막대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없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름 봄에 모자 쓰고 이렇게 검은 거 있는 것은 가운, 그죠? 살균 널파 가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절에도 이렇게 복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스크 있는데 보면은 부리가 이렇게 큰데, 이게 이제 독수리 모양으로 겁이 나서, 전염병이 겁이 나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독수리 부리를 했는데, 이 지금은 마스크 안에 살균 작용이 되고 그 뭐 또 막아주는 필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시절에는 없었는데,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안에는 뭐가 들었냐고 제가 보니까 볏짚 있죠, 볏짚. 볏짚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허브, 라벤더 허브 있죠. 그걸 분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요 뿌리 안에. 그래서 볏짚과 그런 라벤더를 살균시켜서 그런 이제 살균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 번졌을 때 의사들이 입는 복장이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흑사병이 번졌을 때나 스페인 독감이 번졌을 때 큰 고비를 겪었지만 역사의 큰 흐름은 이런 전염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발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그럼 조금 얘기를 하면 흑사병이 있을 때는 중세가 끝나면서 종교의 힘이 빠지면서 이제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이 싹 트면서 오히려 서양에서 합리주의 정신에서 오면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번지면서 아까 여기에서는 합리주의 이성의 발달한 과학의 발달을 유도를 했다 그러면 스페인 독감 시기에 있어서는 지나친 이성과 과학에 의존하는 것에 이제는 회의를 느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다시 감정으로 그게 아니다. 너무 우리가 계산하고 너무 합리주의 정신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 그게 아니다. 이제는 정이 더 중요한 거다. 인간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다 하면서 스페인 독감을 전후로 해서는 세계 예술의 흐름과 철학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세대 이후에는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는 변화의 시기에 ING니까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죠. 그죠?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조금 이래 가야 되는데 제가 서투른 게 보이네요. 자, 코로나라는 3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성과 앞에 우리가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시를 읽었잖아요. 그죠? 되면서 이제는 로고스 시대에 의존하는 시대는 완전히 가버린다. 너무 지나친 질서, 지나친 도덕관념, 지나친 규율, 지나친 질서, 이렇게 딱 끊어서 하는 법과 이성에 우선시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 로고스라고 해요. 지나친 함정에서 오는, 그게 이제 종교도 될 거고 윤리 도덕도 될 테고, 쉽게 말해서 쉽게 그냥 우리 생활에서 하면은 어머니의 잔소리 시대는 지났다. 너 똑바로 해. 너 어른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고 훈계하고 지시하는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에토스 시대로 다가온다고 해요. 이건 뭐냐 하면은 감성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성에. 지시하고 훈계하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 훈계가보다는 감성을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손장난으로 감리파리 하나 떼고 지리산 덕산골에서 차돌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저 그거 차돌 깨끗이 씻었으니까 만져도 되고, 그 감리파리에 지금 앞에 한 빵 조각 갖다 놓아서 거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손잡고 가서 지리산 덕산에 남명조식생 그 앞에 그 계곡에서 돌 주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은 아까 제가 감자 먹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들, 오늘은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돌멩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감리파리에 그냥 빵 하나라도 좋으니까 올려서 그냥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에토스라고 하는데, 자, 근데 대표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저기 윤 선생님한테 경상대 간호부의 수장들이 오신다 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간호부의 수장들이시니까 밑에 많은 직원들을 밑에 두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33년간 직장에 있었지만 제 직장 생활 험집 많거든요. 저도 험집 많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곁눈질한 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곁눈질한 게 차였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험집이 많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한 게 감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나치게 합리주의 이성으로 이렇게 해,
원칙을 따지시지 말고 밑에 있는 직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때 절대 팩트 체크하지 말라고 해요. 이건 제가 하면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심리학자의 책을 저도 공부를 좀 해보면서 팩트 체크하지 말라. 그러면 더 직원이 질려버린다. 질려버리면서 이제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잘렸는데 조금 더 낱낱이 얘기하면 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공감대, 그룹하고 팀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오면서 박상은 선생님께서 12시부터 점심 같이 하고 오늘 하루를 반나절을 다 같이 한다 했는데 그것은 13명은 한 명 한 명은 그룹이지만 오늘 12시부터 삼계탕 먹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룹이 아니라 팀입니다.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직원에서 항상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하나, 그룹 하나하나의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룹이 아니라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팀원으로 가려면 공감대, together,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공감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목표를 두고서 간호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목표가 있겠죠, 그죠? 그 목표를 두고서 한 팀원으로 갈 수 있는 together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각하고 매사에 오늘도 두 가지 잊어먹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혼났거든요. 깜빡깜빡 하는데 만약에 밑에 직원이 그렇게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너 어제도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팩트 체크하지 말고 우리 팀에서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니라고 하면서 이 강아지 풀 하나 중요하지 않죠. 이 진짜 제일 흔한 게 강아지 풀이거든요. 요거 하나라도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공감대 형성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감성을 자극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자, expectation. 그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저는 찍힌 적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딴지 그는 적이 좀 많으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준비 시작 공격 출동 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 우리 세대는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자 하면 돌격 해갖고 나갑니다. 따라가 줍니다. 우리 세대는.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돌격 하면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나의 목표가 뭐고 나의 삶의 가치가 뭔지 개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으로 그룹으로 가는 거는 팀으로 가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꼭 젊은 세대들에게 감안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걔네들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기대 가치가 뭘까? 개인의 가치가 뭘까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 부서에서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오늘 회식 있다 전부 가자 어디에 모여라 하면은 싫어도 다 따라가는 세대예요. 그러나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실감할 거예요. 저 오늘 일 있어 안 갈 거예요 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직원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의 개인 가치가 뭔지를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개인의 기대치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together하고 expectation하고 상충되잖아요. 그죠? 공감대는 형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인데 계속 개인의 기대치만 앞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alignment, 조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의 가치에 가고 공동의 가치하고 개인의 가치하고 조율하는 힘이 수장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부장할 때 이거를 공동체 요구를 더 중요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중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우리는 실수해도 용납이 될 수 있지만 병원의 일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 존경하는 이유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실수가 용납이 되는 직장 그나마 나았는데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의 목표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팀에서 이렇게 이루었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을 거다. 당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근을 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형성되어는 것이 그룹이 아니라 낱낱이 흩어진 그룹이 아니라 팀워크를 형성하는 건데, 이 팀워크를 형성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도덕과 지나친 지식, 지나친 훈계는 삼가하고 요 에토스를 감성을 자극하면은 성공할 거예요. 요즘에 그림도 보면은 제 잘 모르지만 잘난 체 조금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예전에는 그림은 그림 안에 뭔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림 안에 뭔가 훈계조가 있는 그림 얘기가 더 좋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그림 그려놓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저거 뭐지? 저거 왜 그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 캐시오마크 하나 하면서 내 감성을 건드리는 그림이 더 좋은 그림을 시대에 와버렸어요. 제가 젊은이하고 2주 전에 강의를 계속 좀 들어야 될 게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김해에서 온 남자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 편도 한 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블루스 이병헌이가 좋아서 이병헌이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그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본다 그러길래, 그 사람이 문화 기획자였거든요. 전문. 본다 해서 저 사람이 보면 뭔가 있을 거다 싶어서 제가 넷플릭스에 이틀 만에 1.5배속으로 해서 20회를 다 끊었어요. 제가 그 공부에 그렇게 집중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마 서울대 대학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만에 20회를 1.5배속으로 쫙 돌려 다 봤어요. 저 너무 감동했어요. 스토리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연출자와 노희경이의 감성에 반해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시대의 드라마는 전부 한 주인공을 보고 전부 다 목매달아 봅니다. 한 주인공에. 그러나 거기에는 전부 다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 프로젝트. 그런 시대입니다. 한 명이 주인공이 아니라 직원들 전부가 주인공인 시대예요. 그 드라마의 출연자 전부 다 주인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거는 그러면은 내가 내 직원들을 전부 다 주인공으로 대접해 줬어요. 대접한다고 해서 고개 빳빳하시 듣고 제 역할도 안 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는 밉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 전부 다 제 역할에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자, 전부에게 가치관을 주고 전부에게 직원을 주면은 자긍심에서 더 잘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운정욱은 저 너무 감탄해요. 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구나. 다운정욱은 아이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출연할 수 있고, 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누굴까 저는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 다음에 놀란 거는 거기에 나오는 로컬의 힘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전부 서울 바라보기잖아요. 이제 서울 바라보기잖아요. 그죠? 요즘의 시대는 선진국으로, 우리도 선진국에 왔지만, 우리보다 앞선 유럽으로 가면은 수도로만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에요. 전부 다 로컬의 힘이 강조되는 시대예요.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목포하고 제주도 시행정에서 홍보하려고 우리 드라마 여기서 촬영해줘라고 로비를 했겠지만, 거기에서는 놀라운 것은, 서울보다는 목포와 제주도가 부각되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시대가 완 겁니다. 진주가 부각되고 진주에 있어서 의과대학이 차지하는, 경상대 병원이 차지하는 위상은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희경이의 글솜씨에 저 놀랐어요. 이야, 심파극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선한 일을 하면 이런 복을 받아.
이런 선한 일을 하면은 천당에 갈 수 있다. 건선징악이에요. 요즘 아이들에게 건선징악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유치원생들한테도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해. 그냥 스토리가 중요한 거고, 그냥 감성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한다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서 심파극조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감정의 절제선이 이만큼 했을 때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노희경의 글솜씨 두 번째 놀란 거는 너무나 솔직하더라는 거. 너무나 솔직하다라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에소스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계 3대 유행병이 휩쓸고 가면서 아까 흑사병이 지나가고 이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고 나면서는 지나친 이성에 존재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코비드19가 지나가고 나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감성의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인관계 유형 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보였거든요. 자, 두 가지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룹에 있어서 선생님 두 번째 찾으시면 됩니다. 그룹에 있어서 장악력.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룹 팀에 있는 팀원들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팀에게 소속되려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소속 욕구. 소속시키려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서 욕구. 나의 정서를 표현하는 두 가지 욕구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통제 욕구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간호부의 수장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맞추어 설명하면 그룹을 장악하는 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제형과 자유형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전부 다 내 따라와야 되는 형. 그리고 뭔가 일을 지시를 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의 관할하에서 다 정리해서 주는 형은 통제형이에요. 이것이 다 통제형이 더 좋고 자유형이 나쁘다 그건 아닌가.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서 통제하는 것만큼 장점은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조금만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일괄 다 거의 다 정리해 주는 형은 통제형. 밑에 일하기는 통제형이 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가 거의 다 정리를 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유형 리더형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간호부 일을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12월 방학하기 전에 12월 초에 학회 축제를 해. 예산은 800만 원이야. 800만 원 내에서 1, 2학년 대상을 데리고 축제를 해. 라고 그냥 직원에게 밑에 부장이 밑에 담당 교사에게 그냥 얘기해버려. 다 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형은 자유형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럼 통제형과 자유형의 리더가 있는데 어느 누가 다 좋다라고 좋고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리더형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리더가 통제형인지 나의 리더가 자유형인지. 그죠? 근데 자유형은 오히려 밑에 사람은 일하기에 진주말로 환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통제형은 자 따라와 일괄하고 이렇게 장악력이 있어서 나쁜 것 같지만 일하기는 참 쉬워요. 전부 다 갈래를 지어줬으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유형은 나에게 엄청나게 자유를 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통제형인지 자유형인지 잘 보고 나하고 밑에 있는 직원이 나의 이 통제형이
맞는데 밑에 직원도 만약에 거기를 잘 하면 괜찮은데 밑에 직원마저 자유형이면은 이 잘 안 돌아가겠죠. 그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이제 통제 욕구의 유형을 내가 통제형인지 내가 자유형인지 좀 살펴봐야 되고 조율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 통제형이었거든요. 통제형이었는데 여기에서 내하고 밑에 같은 구성원지 내하고 스타일이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을 형이었을 경우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 제 모습이 보여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 욕구입니다. 정서 욕구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지나치게 윗사람들에게 인사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 들어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냥 옆으로 살짝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지. 아,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이고, 밥은 어떻던가요? 이런 소리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내 속으로는 아침에 인사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동료에 따라 지금 다른 차입니까? 자, 요거 차 조금 설명하고 얘기할까요, 그럼? 예. 지금 이제 이게 스윗 달콤한 잠을 유도하는 차라 해서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인 이유는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양 차에 저녁 오후 늦게 마시는 차는 커피나 차 양이 들어가면 숙면에 조금 장애가 오니까 루이보스를 많이 블렌딩을 해요. 근데 루이보스만 넣으면 맛이 너무 무덤덤해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로는 모든 차가 색깔도 예뻐야 되고, 그 다음에 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치유의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색향, 그 다음에 보기로도 담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루이보스를 베이스로 깔았어요. 전혀 카페인 없게 하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향이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안 난다 하면 저 마이크 놔버립니다. 그 향이 좀 날 건데, 그게 유자피예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그제에서 밭이 하나 있는데 그냥 팽개치고 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 유자 내조 해갖고 지난 겨울에 좀 많이 듣고나서요. 유자피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단맛이 조금 덜 찍찍한 거 레몬그라스 들어있고 그래서 카페인 염려 없으니까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서 욕구로 가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인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 안 가고 그냥 대면대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교감 승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동료 중에는 아침에도 교감선생님 안녕하세요. 점심 식당에 가서도 교감선생님 맛있어요. 뭐 인사 다 잘해. 근데 제가 그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속으로 험담했던 것 같아요. 쟤는 진짜 아부하네. 근데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흠집은 항상 가리게 되잖아요, 그죠? 제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남 흠집 잡을 생각했는데,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서 표현 욕구가 적극적인 형이에요, 소극적인 형이에요. 너무 소극적인 형이에요. 지금도 남편하고도 저 안에 좀 있거든요. 남편하고도 막 어떤 게 기분이 좀 좋아갖고 제하게 두 마디 이상 더한 평소에는 한 마디밖에 안 하는데 두 마디 세 마디 왜 그러는데 그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형인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매번 인사 잘하는 동료는 어떤 형이에요?
적극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사람의 정서 표현 욕구가 다른데 내가 험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간호부 수장들이시니까 밑에 직원들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 서로 이해해 주라라는 거죠. 아, 쟤는 소극적인 형이구나. 너무 지나치게 인사하는 행보, 쟤는 간을 빼놓고 다니나 이러지 말고, 아, 쟤는 정서 표현 욕구가 참 적극적인 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서로 편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20편을 이틀 만에 다 봤다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저는 김혜자한테 너무 반했었어요. 처음에는 대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대사 표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없는데, 근데 한마디 던질까 말까 하는 그 침묵의 힘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도 역시 말은 없지만 눈빛으로만 대화하는 그 무게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도 나이 드니까 병원에 갈 일이 한 번, 두 번 생기더라고요. 그죠? 두 번 생기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얼마 전에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어요. 신경외과에 갔었는데, 가면서 그때라면은 모든 것이 힘이 약해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나약해 있었을 때, 그때 그 간호사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줘도 저는 그게 엄청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 가는 걸 엄청 이렇게 잘 안 가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잠을 못 자서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어깨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간호사, 아주 젊은 간호사시더라고요. 간호사분이 잠을 잘 못 잤죠. 그러나 요거 한 두세 번만 조금 참고 치료를 받으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한번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토닥거려. 주사 맞기도 전이고. 그런데 그 토닥거림만으로도 저한테는 엄청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일은, 제가 학교에 있어서 자꾸 학교 일을 하는데 학교의 일은 가르침이 우선이지만 제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보다 방금 얘기한 따독거리는 온기 하나 전해줄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미비하지만 두 가지 차를 냈는데 차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시간이 조금 어딥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그 하루 종일 근무하다 보면 커피든 차든 많이 마실 텐데 거기에 도움되는 것만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의 생활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 출근하자마자 몸이 안 움직이니까 커피 믹스, 봉다리 커피 봉다리 커피 팍 하나 타가지고 그거 먹는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 팍 내가 팍 원샷 하고 바로 들어가죠. 그죠? 원샷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 2교시 정도 마치고 나면은 이제 대충 조금 급한 일 처리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봉다리 커피 아닌 다른 커피 조금 마시고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정도 되면 저녁에 카페인에 민감하면 겁이 좀 살살 나니까 잠 못 잘 거 겁이 나니까 커피 말고 다른 거 없나 찾아보다가 이제 차를 마신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커피를 한 2잔 이상 정도 마시고 나면 저녁에 저는 수면 장애가 좀 왔어요. 수면 장애 없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셔도 카페인에 덜 민감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많이 민감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는 같은 이제 봉지 커피 말고 드립해 마셨을 때 카페인이 덜
누출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커피 핸드 드립할 때 대개 보면은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정석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물을 빨리 추출해 버리세요. 물을 빨리 부어서 버리세요. 그러면 카페인이 누출되는 시기가 물에 누출되는 게 적어서 카페인이 덜 돼요. 그래서 내가 카페인이 민감하면은 커피 그라인더 해가지고 물을 내릴 때 그냥 물을 팍 부어버리세요. 그러면 카페인 누출이 덜 돼요. 근데 나는 아니야. 카페인이 덜 민감하고 나는 커피에 있는 썬맛도 좋아.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천천히 그렇게 하면은 썬맛, 떫은 맛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커피는 그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드실 경우에 있어서 대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녹차, 그다음에 홍차, 그다음에 보이차. 세 가지는 우리 마시잖아요. 그죠? 그 차이만 도움이 되게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녹차의 가공 방법은 이런 봄에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한 맛을 즐기고 싶어요. 어린 싹을. 그러면 그거는 변질되는 게 좋겠습니까? 변질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파릇파릇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녹차잎을 따서 조금만 시들려서 불에 바로 덮어버려요. 산화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게 녹차예요. 그치? 녹차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은 어린 싹의 푸릇푸릇함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녹차 어린 싹에는 뭐냐?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대안인 성분의 역할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화난 마음을 내리게 하고 그런 정서 안정의 역할에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대안인 성분도 많은 만큼 차에는 카페인도 좀 있어요. 그 녹차 안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정서를 안정시키는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럽게 자기 몸을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아까 기운을 내리고 화난 마음, 들뜬 마음을 내리고 정서를 안정시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내 몸에 있는 열을 내리게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조금 야위거나 조금 음의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녹차는 매일매일 마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를 한번 살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차로 가겠습니다. 어린 새싹이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잎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물에 우렸을 때 잘 우려나겠습니까? 안 우려나겠습니까? 잎이 성숙해지면 잘 안 우려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르거나 상처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녹차로 가공하지 않고 자르거나 이제 상처를 내면은 우리 모든 풀잎이 이렇게 상처가 가면은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서며 나오죠. 접이나 액 같은 게 서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합해지면서 산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는데 그게 이제 절대 산화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 이 폴리페놀이 산화가 되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줘요. 황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녹차도 좋지만 홍차도 싸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거는 아니다. 좋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산화가 되어서 늙고 병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홍차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홍차는 아까는 녹차는 우리 열을 내림으로써 정서를 안정시키는 좋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죠? 근데 몸을 좀 살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홍차는 또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아니에요. 홍차는 아까 폴리페놀이 산화되면서 이제 황산화 작용이 생기는데 홍차는 녹차하게 다르게 몸의 기운을 열을 올려줘요. 혈을 왕성하게 돌리면서 그러면 홍차를 마시면 몸의 열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홍차를 마셨을 때 내가 이유 없이 머리에 열이 뻗치는 것 같고 내 몸이 더워지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어머의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홍차가 잘 맞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차로 갑니다. 보이차는 우리 된장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메주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볏짚 좀 넣고 이렇게 매달아놓은 발효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발효균에 의해서 이제 된장이 계속 숙성해 가는데 마찬가지로 차도 차 안에 있는 발효균에 의해서 된장이 숙성되어 가듯이 계속 숙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차는 빠른 것이 좋겠습니까? 오래 묵을수록 좋겠습니까? 오래 묵을수록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몸이 냉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녹차를 마실 때 좀 살펴라. 홍차를 먹었을 때도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은 삼가하라. 그 다음에 보이차는 이효리가 마시면서 다이어트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번졌잖아요. 그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근데 보이차의 탁월한 효과는 소화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소화작용. 그래서 특히 소고기, 육식을 먹었을 경우에 속이 더부룩하고 했을 때 마시면은 보이차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보이차 이효리 마신다고 해서 줄구장창 마셨을 경우는 속 다 베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마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차는 녹차, 홍차, 보이차 가려서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마시지 않고 대용차를 마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산수유차, 그 다음에 구기자차, 우엉차, 뭐 또 메밀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사람도 보면은 아까 저는 감정 표현 욕구가 굉장히 소극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 최대 단점이 굉장히 까칠해요. 박상은 쌤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까칠한 면이 80%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20%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돌격입니다. 끌고 나가요. 그게 이제 장점인데 사람도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전부 단점만 갖고 있고 전부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식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렌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때 우엉차 굉장히 유행했죠. 지수야인데 우엉차 먹으면 전부 다이어트 되는 줄 알고 다 마셨어요. 그런데 우엉차는 찬 성질의 식품이에요. 찬 식품. 그래서 자기가 어머의 기운이 있는 좀 저처럼 어머의 기운이 있는 사람 우엉차를 마실 경우에는 나는 근데 우엉차를 좀 마셔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찬 기운이랬죠.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홍차를 블렌딩하면 궁합이 맞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때 또 메밀차 유행했어요. 메밀차. 그리고 메밀차 드시는 분도 또 있을 거예요. 메밀차도 찬 기운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뜨거운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홍차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생강을 넣으면 좋아요. 생강은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백일홍차. 배롱꽃 있잖아요. 그죠? 백일홍꽃차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백일홍꽃차는 굉장히 뜨거운 성질의 차예요. 그러면 뜨거운 성질의 차인데, 양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마시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절이 배롱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배롱나무 꽃차를 좀 즐기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못 부리고 싶은 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뜨거운 기운에 차니까 거기에는 찬 기운을 넣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집에 굴러다니는 녹차 있으면 녹차를 블렌딩하면 잘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 정도쯤 되면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내 몸이 아프면 만신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가을 정도 되면 찬바람 조금 나면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생강, 계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나몬,
요런 거 좀 구하셔가지고 그거 커피나 차 대신 계속해서 커피나 차를 계속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절대 진하게 마시지 말고 순하게 아주 연하게 해가지고 매일 그냥 차 마시듯이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 여러분들 겨울에 감기 안 하고 넘겨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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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버섯차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이렇게 잘 하셨네요. 그리고 버섯차 드셨다니까 좋은 게 아까 제가 녹차 얘기할 때 대안인 성분이 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식품 중에 대안인 성분이 식물에 대안인 성분이 있는 건 거의 없다고 해요. 뭐만 있냐면은 차하고 버섯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안인 성분은 아까 정서 안정 역할을 한다 했죠. 그래서 차에다가 버섯을 한 거는 굉장히 선생님이 시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버섯은 어떻게 하냐면 그 표고버섯 있죠. 그거 꼬리 뭐고 기둥 떼버리고 머리 있죠. 그것만 잘게 이렇게 육각설기로 쭉 해가지고 조금 건조를 시키세요, 속구리에. 그러면 조금 습기가 덜 나가려서 꾸들꾸들한 데 있죠. 그때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깨끗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듣고 식히고 듣고 식히고 그렇게 많이 안 어울려요. 그러면 그 버섯이 차로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우엉하고 버섯 좋습니다. 네네. 이제 거기에 하나만 제가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또 멋에 죽고 멋에 산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색깔이 좀 무덤덤하잖아요. 색깔이 식감이 없잖아요. 그럼 빨간 기운이 탁 하면 좋겠죠. 비터 넣으면 짱입니다. 네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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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호부장 선생님이시죠? 선생님께서는 보이차 잘 맞습니다. 네, 선생님 보이차 잘 맞습니다. 근데 보이차가 지방 분해 역할이 탁월하거든요. 탁월한데 많이 계속해서 공복에 보이차 좋다고 해서 이만한 페트병 해갖고 계속 빈속에 마시는 직장 동료들을 봤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속에 뭐를 이렇게 위를 달래놓은 상태에서 보이차를 드시면 선생님은 보이차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보이차를 사실 때 제가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쏙힐 수 있으니까 보이 숙차하고 보이 생차가 있는데 선생님 보이 생차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치고 나서. 네네. 아. 아. 네, 보이차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급하게 이제 보이차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 창고에다가 기계적으로 보이차가 될 수 있는 숙성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급속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균을 일부러 강제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외관상으로 방법은 우리가 보이차를 마셨을 때 진짜 지푸라기 냄새,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고 요런 사실 그거 좀 역겹죠. 그게 진짜 보이차인 것 같은데 그거는 강제로 만드는 보이 숙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 것을 절대 이제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은 거의 바스라진 상태처럼 되어 있고 탁한 갈색이에요. 갈색이라도 맑은 갈색이 있고 이런 갈색은 맑은 갈색이죠. 근데 가운데 있는 점이 있는 거 저건 탁한 갈색이죠. 저건 탁한 갈색이에요. 그건 보이 숙차예요. 강제로 만든 거예요. 그거 사시지 말고 보이 생차를 사시는데 생차는 뭐냐 하면은 약간의 푸른기, 색깔이 맑아요. 그러니까 녹차처럼 해가지고 덩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숙성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보이 숙차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빨리 보이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어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이 생차의 단점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나 보이 생차가 조금 처음에는 풋내가 나고 그러지만 그게 훨씬 더 진짜라는 거, 예, 그런 거. 그래서 그건 같은 갈색이라도 색깔이 좀 맑아요. 맑고 그리고 그거는 찻잎의 형태가 안에 보입니다. 보이 숙차는 막 파쇄가 되어 있고 좀 형태가 흐트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해서 사시면 되고 그리고 보이차의 값은 그 안에 거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아시는 지인의 도움을 좀 받아서 사시라는 거, 거품이 좀 많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구매처는요?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그 홍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황차, 지리산이나 하동에 가면은 그냥 보편적으로 녹차 말고 황차는 굉장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황차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보이차 구하느니 지리산이나 하동 자락에 가서 그냥 황차 있잖아요. 그거 우리 체질과 우리 식성에 제일 잘 맞는 차가 그냥 그 황차입니다. 그거 드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네, 네네, 네. 네네, 네. 그다음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래서 굳이 좋은 보이차, 비싼 녹차 생각 안 해도 없고 우리 선대 어른들이 그냥 쭉 내려온 황차 보편적인 거 사도 괜찮아요. 네네. 그다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비율은 제가 이제 그럼 이제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제 블렌딩에 아까 루이보스 차는 빼고 차가 계속 베이스로 깔고 이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커피든 차를 마시는 이유가 제일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 세계 3대 음료, 차, 커피, 코코아가 3대 음료인데 그 안에 다 기본이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카페인이 엄마 또 공자 앞에 문자 쓰겠는데 카페인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쳐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카페인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 게 카페인이 좋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음료에는 카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좋고 커피를 마시고 코코아를 마시는 건데 그래서 대용차에는 그런 건강의 힘은 있는데 카페인이 없는 거죠. 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나른한 몸에 정신을 깨는 그래서 차를 제가 블렌딩에 조금은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그 안에 이제 블렌딩 비율은 제가 이제 집에서 블렌딩 하는 거 우리 내 공간에서 파는 거는 제 나름대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아까 선생님 우엉하고 만들고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하실 때는 그 개인의 맛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일정 비율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아까 그 우엉하고 넣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 색깔을 가미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 넣으면 좋고 그 안에 차가 들어가면 더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인데 카페인을 내가 어떻게 먹여라는데 아이에게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연하게 하면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더 공부에 집중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네. 네. 네. 네네. 레몬은 제가 집에서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속은 레몬청을 만들고 껍질은
이게 소다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덮어서 만드는데, 레몬은 제가 찬 성질인지 뜨거운 성질인지는 고려를 하지 않아요. 레몬을 블렌딩에 넣었을 때는 향 때문에 넣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우리 음료에는 향으로 치유하는 힘도 있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몬을 넣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레몬차를 선생님 드실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그거는 제가 찬 성질이니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고 제가 박상은 선생님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세요. 안에 있는 거 청을 담아 먹어도 되고, 피를 깨끗이 한 30분 정도 소다에 좀 담가놔 놓고 그거를 덮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네. 네. 그거를 했을 게 방금 오늘 두 가지 제가 서빙했지요. 했는데 요거를 아이스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한 거는. 네, 네. 네. 그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조 선생님도 같이 나오세요.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오신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가오선 행사를 마치는데요. 제가 저희 행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 주 토요일은 이거하고 다른 프로그램 인문학과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주 있는데 박 선생님이 오늘 오시는 분이 이 프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마련했거든요. 근데 혹시나 오늘 이렇게 체험해 보시고 또 주위에 한 번 정도 소개해서 한번 오실 분이 계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다 찼습니다. 8월까지는 다 예약 손님이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두 번밖에 없습니다. 9월하고 10월. 9월하고 10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있는데 이제 예약하는 순서대로 제가 받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셨으니까 주위에 추천하시고 싶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한번 기념사진 찍고 아까 말씀드린 실물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